1번 먼저, 그 다음 572, 요거 3개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547번. 어느 주유소에서 1리터당 A1인 기름을 하루에 B리터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죠? A, B1이 되겠죠? 그지? 1리터 팔았으면 A1 번 거고, 2리터 팔았으면 2A1 번 거고, B리터 팔았으니까 AB1이 매출이야. AB1이. 요게 매출이었어요. 근데 X프로 내렸더니, 이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 갖다가, 못하나요? 1 빼기 100분의 X 하면 X프로 내렸다는 거 몰라요? 그러면 2X프로 증가한대. 값을 내리니까 올라가겠지. 지금이야 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저게 뭐야? 이건 내린 가격. 그래서 올라간 판매량 포함한 판매량. 둘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바뀐 매출이 되는 거지. 그게 8% 증가했대. 이거는 100분의 8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저 망합니다. 92% 감소되는 거야. 100분의 8 곱하면. AB는 없어져. 결국 X에 관한 2차 방식 되는 거고 풀면 됩니다. 양변에 만 곱하고 시작하면 되죠. 100, 100, 만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식 풀면 돼.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그 다음 할 수 있지? 없으면 또 다 얘기하세요. 572번 572번 아,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이걸 싹 정리하면 뭐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싹 정리해서 는 0 하면 그게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도 완전 제곱식이지. 둘이 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0 하면 이게 뭘 가져? 중근을 가진다.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는 0이 중근을 가져. 판별식이 뭐다?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가 되겠지? 마이너스 4ac 한 거야. 그러면 a제곱이 16이니까 a 값은 뭐 나와요? 4나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P1의 값의 합을 구하라잖아. a가 4인 경우에 P1의 값을 구할 수 있고 Px를 쓸 수 있는 거지. 아, 이거 그때 누가 질문했었지? 이거 클리닉 때 와서 질문했었는데.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x제곱 개수가 1인 것만 생각하고 마이너스 1인 건 생각 안 했던 거지. 그지? 네, 계속 가봅시다. 자, a가 4예요. a가 마이너스 4인 거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데 자, px 더하기 2는 요걸 쓸까? 우변에다가 x제곱 뭐야?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 32, 36이 되겠지? 요거잖아, 그지? 또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지. 그럼 요거 완전 제곱 해보면 이게 뭐야? x 빼기 6의 제곱도 되는 거고 x 더하기 6의 제곱도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제곱도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도 되는 거죠. 그쵸? 같잖아. px의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P1의 값의 합을 구하려는데 P1의 값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P1은 뭐뭐 나올 수 있나 볼까? P1 더하기 2는 나올 수 있는 여기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5도 나올 수 있고 1 집어넣으면 7도 나올 수 있고 1 집어넣으면 5도 나올 수 있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P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7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2 빼니까 3도 나올 수 있고 2 빼니까 마이너스 9도 나올 수 있고 이걸 싹 더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됐습니까? 요 마지막 여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릴 겁니다. 게다가 주관식이니까 객관식이구나. 답이 안 나왔겠네. 그지? 그냥 하면 답이 안 나오지. 이런 게 주관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싹 틀려요.
이런 문제 나오면 100점이 잘 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마지막에 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지. 다음은 623번. 623번 갑니다. 나도 좀 표시 좀 해놓고. 나는 너네가 좀 곤란해하는 문제들을 계속 막 후벼 파줄 테니까 잘 버텨.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집어치우지 말고. 태연아 알겠지? 623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 우린 여기서 두 근의 합도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도 쓸 수 있고 알파, 베타 대입한 2차식도 쓸 수 있고. 그지? 0이 되는 2차식도 쓸 수 있어. 그랬을 때 px란 놈은 2x 제곱 빼기 3x래. 그랬을 때 베타 p 알파 더하기 알파 p 베타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네요.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베타 곱하기 p 알파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지? 그지? 여기는 p 베타니까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지? 맞지? 그러면 이거 좀 정리해봐. 이거 싹 하면 뭐야? 이 알파 베타의 알파 빼기 3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의 베타 빼기 3 알파 베타.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아? 알파 곱하기 베타도 알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그지? 요만큼이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요만큼 뭐 되는 거야? 플러스 3 되는 거고 요만큼은 플러스 3 되는 거네.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럼 3하고 3하고 6이 있고요. 요거랑 요거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그냥 이거야. 이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지 알잖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겠어? 8이 나오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하세요. 되는 쪽으로. 다음 문제. 다음은 야이씨 눈알이 삐꾸였네. 620번이 숨어 있었네요. 620, 632 볼게. 620번 질문한 사람 서운했겠는데? 채윤이었어? 그래서 아까 반응이 조금 거시기 했구나. 조 양반이 뭐 620번을 쫄로 하나. 자, 620번이 잘 보고 배워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다 얘들아. 이 중학교로 치면은 1학기 문제들 있잖아. 1학기 문제들은 이래저래 하면 결국은 답이 나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면 2학기 도형 문제가 문제죠. 도형 문제는 선 하나 이게 안 보이면 이거 안 되잖아. 그지? 근데 1학기 문제, 이게 2차 방정식도 결국은 1학기 문제 아니니? 대수 분야잖아. 그지? 결국은 답이 나올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도 그렇잖아요. 방금은 대입한 거는, 대입한 것도 해봤잖아. 그지? 자, 이랬을 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m 더하기 알파, m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 했거든? 요거 풀어봐. m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m 더하기 알파 베타 n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알파 베타. 벌써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여기 막 보이지 않아?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 3. 알파 베타 얼마? 마 1, 마 3, 마 1. 다시 써보면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 이 시점에서 이제 뭐 하고 싶어야 돼? 괄호 풀고 있으면 니 답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가 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 이거 대입해야지. 그치? 대입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사실 이것까지 n까지 대입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 똑같잖아, 모양이. m제곱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만 놔두고 나머지 애들을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2n이 B에 나온 거 넘기면 2m이고 마이너스 1만 넘겨서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2m 더하기 1, 얘는 2n 더하기 1이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시다. 괄호 풀면 이제 되죠. 여기 m 더하기 n이랑 m 곱하기 n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632번. 예, 632번도 클리닉 때 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질문 많이 했어요. 631번도 내가 풀어줬던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막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막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얘들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대놓고 한근이 알파, 한근이 베타, 뭔 소리야. 한근은 양수, 한근은 음수 이렇게 주기도 해. 잘 안 그래 근데 그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냐면 보통은 이렇게 줍니다.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곱한 게 음수 나왔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관심 없다고요. 그쵸?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죠. 알파랑 베타랑 위치 바꿔도 달라지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런 경우는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관심 없어요. 왜냐면 베타가 마이너스면 식 쓰기가 편해서. 이런 식으로 주면은 얘는 그냥 알파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베타로. 그러니까 이게 두 근의 차가 되지 이제.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고. 알겠지? 근데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올 때 요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요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631번 좀 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631번이 이렇게 나왔어. 합이 7이고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 더한 게 9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왜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두 근을 합한 건 7인데 절대값 씌워서 합했더니 9가 됐어. 둘 중에 음수가 있다는 얘기죠. 둘 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치? 둘 다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겠지? 그죠? 둘 다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7 나왔을 거야. 그냥 합한 거보다 절대값의 합이 더 큰 이유는 베타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알았지? 내가 베타가 마이너스라 했다고도 알파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말이 맞다야. 상관없다고. 알았지? 이렇게 주어지는 거나 이렇게 주어지는 거나 같은 조건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632번은요. 이 문제보다 이제 수준은 좀 떨어지는 문제예요. 요런 스타일 문제야. 632번은. 문제 보면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나왔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랜다야.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아니니? 그지? 그럼 알파는 플러스고 베타는 마이너스라고 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또 써야 되죠.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뭐라고 나온 거야? 8이라고 나온 거라고. 요거랑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 4알파 베타 혹은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써가지고 A에 관한 할 수 있죠? 그지? 됐지? 요런 거 좀 잘 봐도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요게 좀 독특한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나와도 생각을 좀 해야 돼.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주면 좋겠다. 아이고. 여기까지 지우면 기분 나쁜 사람? 나도 안 나빠. 지울게. 오케이. 671번. 돼 있어. 이 유형 24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죠? 유형 24 문제를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요게 요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 이 유형이. 근데 이제 설명하는 거 잘 보고서 안 되는 문제 될 때까지 했던 문제 계속 푸는 게 별로면은 뽑아달라고 하세요. 거의 무한정 뽑아줄 수 있으니까. 됐다 싶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막 파봐. 파보세요. 어렵게 나오면 672번처럼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671번은 672번보다는 좀 쉬운 형태예요. 이게 막 저기 괄호 안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들어가 있는 문제가 조금 더 난해한 문제야. 671번은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왜,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 구하는 문제 있었지? 2차로 나온 나머지 1차? 1차로 나온 나머지 상수? 요거들이 곱하면 3차로 나눈 나머지 얼마인지 구하는 거? 2차식 나오는 거? 그거 엄청 강조했었지만, 요번에 또 틀린 사람들, 막 틀렸단 말이지. 근데 한 번 자기 손으로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틀리거든, 이게. 백지 상태에서 자기 손을 한 번 풀어보면. 그 네모로 쭉 그 길게 써뒀던 풀이 있잖아. 안 되면 외우라고 했던 거.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면 이제 외우라고. 외워서 하다 보면 풀린다니까. 그러면 있잖아. 막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이거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어도 풀리긴 하거든. 나머지를. 왜? 대입할 게 세 가지 보이니까. 그치? 근데 이게 더 짜증나. 이렇게 대입할 게 세 개 있는 문제가 더 싫다니까. 왜냐면 번거롭거든. A, B, C에 관한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반갑지가 않아져요. 그렇게 돼야 돼. 671번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알파, 베타다. 이랬을 때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그리고 F1은 1. 요걸 만족시키는 fx에 대해서 fx는 2차식이래. F2는 얼마니? 이런 문제입니다. 가는 과정을 좀 잘 봐봐. 671번, 672번 다 해줬던 문제들이거든. 다 비슷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베타를 알파로 바꿔줘야 돼요. 그 베타 지우고 알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거든. 그럼 베타는 뭐야? 1 빼기 알파지? 이거 여기다 훅 넣어버리면은 F 알파는 1 빼기 알파, F 베타는 1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고. 요게 나왔으면 이 문제는 70% 끝난 거예요. 요게 나왔으면. 요걸 못 만들어내서. 근데 요걸 만들어내고도 아직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내가 한 20분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고서 자기 손으로 자꾸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봐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표현이 다르거든, 문제들이.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그리고 주어지는 스타일이 달라. 막 fx가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아예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요런 게 나오면 최고참 계수가 뭐라고 안 주는 거야. 그거 구하라고 준 거지, 저게. 응? 예.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x는 1 빼기 x. 이거. 즉, fx 더하기 x 빼기 1은 0. 같은 식이야. 맞지? 시연아, 여기 봐. 같은 식이야, 그죠? 같은 식. 그랬을 때 요거의 두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일단 요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이 뭡니까? x 대신 넣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값이 근이죠? 뭘 참이 되게 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 근이잖아. 여기 x자리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 여기 보이지? 그지? 같은 식이잖아. 그지?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 여기 알파 집어넣어도 참이고요. 베타 집어넣어도 참이니까 요거의 두 근이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린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요 좌변이지, 좌변? 요 좌변 fx 더하기 x 빼기 1이라는 식을 a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
이유는 요 놈이 알파랑 베타 넣었을 때 참이되는 2차식이거든. 저놈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는 왜 썼느냐?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저번 주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A가 1이 안 나오게 문제를 내야 돼. 그래야 정석대로 잘 푼 친구가 답이 나오지. 그치?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 편하게 그냥 A 생각 신경 안 쓰고 그냥 저거 갖다 놓고서 푼 사람도 답이 낮게 나오면 제대로 공부한 친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A가 마이너스 1이나 이 정도는 나오게 문제를 내줘야 됩니다. 아마 얘도 1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해봅시다. 이런 다음에 이제 뭐 해? X는 1 대입을 해야죠. 왜?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럼 1 대입하면 1 대입하니까 F1은 1 더하기 1 빼기 1은 1 넣으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1이 나와. 이거 다시 낼 수 있지. 따라서 fx 더하기 x 빼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f2는 또 이 왼쪽 이거 생각 안 해서 틀린 사람도 있다. 나중에 봐라. 4 빼기 2 더하기 1, 즉 이쪽이 얼마야? 3이야. 따라서 f2가 얼마다? 2가 되겠죠. 그쵸? 예, 다음은 682번. 682번.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일 때 양의 실수 피해 값을 구하세요. 682번. 2번 카메라.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19는 0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일 때 양의 실수 P는 얼마냐? 지원아, 지난주에 그 전에 거 월평 모의고사 봤을 때 2 빼기 3i에서 허수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마이너스 3i라고 쓴 놈이 있었어. 걔 혼자 틀렸단 말이야. 그래갖고 쌍욕 먹었단 말이지. 근데 요번 주에 또 선생님 허수 부분에 i가 포함되나요? 이래. 걔 어떻게 해야 돼? 쟤는 어떻게 해야 돼? 몽둥이로 줍할까? 줍했어요. CCTV 없는 데 데리고 와서 줍했어요. 안 아픈 데만 줍했어. 걔 어떻게 하지? 현준아 어떻게 해야 돼, 걔? 다음에 틀리겠죠? 아니,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물어봤다니까. 선생님, 허수 부분에 아이가 포함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고 걔는 왜 그런 걸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진 않거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일단 판별식도 써놓고 P제곱 마이너스 4 P 더하기 19가 0보다 작다.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뭐냐 80에서 4 빼서 76이 0보다 작다. 야, 근데 이 책이 조금 양아치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2차 부등식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할 만한 책은 조금 아니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또 못하는 건 그것도 좀 그렇고. 한 허근의 호수 부분이 2일 때 양의 실수 P를 구하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허근을 가지는 건 맞는데 개수의 i는 없어. 그치? 개수의 i는 없어요. 그러면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란 얘기는 저 한 근이 a 더하기 2i
A 빼기 2i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야, 그러면 한 근이 이거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야? 합이. 이건 할 필요 없었겠구나. 합이 뭐야? 양아치 아니야. 일단 놔둬볼게. 자, 합이 뭐야? 둘이 합하니까 2a지? 이게 p다. 곱은 둘이 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4지?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p 더하기 19다. 맞지? 그래서 그냥 p에다가 2a 넣읍시다. 복잡해지게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다시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네모 좀 쳐놓고 우리 a를 먼저 구할 거야. a 제곱에 이거 2p잖아.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2a지.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는 0이다. 너무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a 값이 5일 수도 있고 a 값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이때 p는 10이고 이때 p는 뭐 마이너스겠죠. 근데 양의 실수 p를 구하랬으니까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없었던 일로 합시다. 자, 일단 1차 질문 다 받았고 다음. 다음 봅시다. 다음 682까지는 했고 컴온 717번이요 718번이요 722번이요 723번이요 사진 좀 찍어놔야지. 뒷반 놈들이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안 해도 풀어줄 거야. 지우면 기분이 별론가? 이거 누가 질문했었어? 이 중에 누군가? 지워도 돼? 얘들아 방학을 잘 보내야 돼. 너네 학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요. 뭐든 좀 더 어렵고 좀 더 양이 많아.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좀 바빠져. 많이 바빠져요. 그래서 방학 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학교 가서 하면 되지 뭐가. 물론 그때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이 좀 너무 진부한 표현이죠. 지금이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간인지 아니? 그러면 이제 놀기도 좋은 시간이죠. 나 생각해보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그 시간이 제일 그때하고 고1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요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놀 줄도 몰랐고 그냥 그랬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야 너네는 저기 나중에 19에서 20살 될 때 29에서 30살 될 때 39에서 40살 될 때 나도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해봤거든. 이때 언제가 제일 좀 뭐라고 인상적일 것 같니? 기분이 별로일 것 같니? 뭔가 나이 앞글자가 좀 달라지잖아. 20대에서 30대로 바뀌는 거니까 언제가 제일 좀 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 나중에 알았어. 내가 40이 됐다는 거를. 몰랐거든? 모르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거 두 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얘도 기억 잘 안 나. 그러니까 뇌리에 왜 지나간 과거는 동영상이 아니고 좀 이렇게 장면으로 남는단 말이야. 사진처럼. 근데 얘는 기억이 나거든. 친구 집에서 내 친구 왜 머리 하얀 애 있다 했잖아. 영감이라고 별명이. 중학교 때부터 머리가 흰색이었어. 그래갖고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염색이야. 걔가 우리 친구들 모이면 걔 머리가 제일 까매. 걔는 무조건 염색을 하니까. 나도 염색하는 거거든. 나 여기 여기 어렸을 때 여기 상처가 크게 나가지고 이쪽 근처만 흰머리가 많이 생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얘가. 여기 세포들이. 근데 걔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완전 뭐 새로운 아이디 만들면 다 실버야.
게임을 해도 실버야. 악마 잡는 게임을 해도 실버고, 뭐, 롤을 해도 실버고, 다 실버거든, 걔는. 걔네 집에서 놀았었어. 친구들이랑 같이. 20살 된다고 막 모여가지고, 뭐, 술도 먹고, 뭐, 어떤 놈이 나는 항상 체력이 좀 부족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같이 놀기 시작해도 먼저 잠들거든? 그럼 근데 뭐 시끄러워. 그래갖고 깨봤더니,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 당시가 있잖아. 지금처럼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아니야. 너네 코넷이라는 게 뭔지 모르죠? 전화선 연결해서 인터넷 하는 시절이었어. 그리고 그거 연결해서 인터넷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집에 전화 통화 중이라고 막 와가지고 애 혼내키고 막 그랬었어. 그거 꽂아놓고 인터넷 하고 있으면 전화가 안 됐었어. 통화 중이야. 아마 그랬었거든? 그거 가지고 얘네가 뭘 다운받아가지고 막 사진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도 꼭 봐야 된대. 자다 깬 놈 눈 비비면서 막 왔더니 보래. 그래서 봤더니 막 그런 게 있죠. 고어한 거. 뭔지 알아? 막 사고 나서 막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보고 낄낄거리고 있는 거야. 그게 요때였어요. 그게 인상 깊었나 봐. 그것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20살 될 때. 그리고 20살 되면 뭔가 못했던 거 성인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때가 좀 기억나는데 왜 계란 한 판이라고 많이 합니다. 30살 되면. 한 판이 30개니까 선물로 계란 한 판 줘야지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 근데 기억나는 게 별로 술 먹고 있었겠지 뭐 친구들이랑.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 내가 28살 때부터 학원을 시작해서 그럼 그냥 이제 학원 시작한 지 둘째, 셋째 되는 그냥 그때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회사를 옮기고 이런 일이 아니면 내가 이 학원에서는 지금 12년째거든 이제. 그럼 12년째 비슷한 비슷한 일상이에요. 새로운 애들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또 데리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벤트가 있죠. 뭐 결혼도 하고, 뭐 집을 뭐 이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얘들은 별로 인상적이지가 않더라고. 너는 이제 3년 후에 요걸 겪을 거 아니야. 상당히 인상적일 겁니다. 또 성인이 된다는 그게 좀,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 겨울이, 그러니까 너네 선배들, 3년 선배들, 너네 3년 선배들은 지금이 되게 좀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갈 곳이 있는 친구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시기고요. 아직 갈 곳이 없이 이제 정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아직 불투명하잖아.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좀 갈려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정이 계속 가면 좋은데 그 시대 가면 또 이게 좀 달라집니다. 잘 간 친구들이랑 아직 또 한 번 더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좋은 인연이 가는 친구들이 정말 이제 찐 그거고. 60대 때 좀 다를 것 같아. 60대 때 좀 다를 것 같지 않냐? 60대 때. 60. 나 60대는 건 아직도 멀었는데 부모님 환갑잔치 해드릴 때 조금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 나도 그렇게 되겠지 뭐. 아 근데 나는 애가 없는데 우리 고양이가 환갑잔치 해줄라. 이 새끼가 나 퇴근하고 가면은 뛰어나와 나를 반겨준단 말이야. 근데 추루를 주는 나를 반겨주는 거야 이 새끼가. 추루 다 먹기 전까지는 뭐 세상 난리라. 막 애교 부리고 와서 막 머리 부비고 막 깽깽 하면서 막 그러다가 다 먹고 나면 우다다로 바뀌어. 저 끝에까지 막 뛰어다니고 내 잡으려 그러면 막 깨물려 그러고. 먹기 전까지는 세상 그렇게 막 진짜 와. 얘 배 만질라 그러면 난리 나거든. 배 조금만 건드리면 막 이 막 이래가지고 손이 아니지 앞발이지. 막 난리 나는데 그거 들고서 있을 때는 뭐 그냥 완전 다 무장해제야. 그냥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빨리 달라고. 이거 봅시다. 얘가 중근을 가진답니다. 그랬을 때 AB는 정수고요. AB는 정수고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볼까요? 이런 문제네요. 그지? 그럼 중근을 가지니까 뭐 써야 돼? 그 써야죠.
그죠? 이거 게다가 곱하기 2가 되어 있잖아. 갸꿀이죠. 이걸 갖다 그냥 하면은 그냥 한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마이너스 이만큼 해야 되니까 조심해. 부호 안 틀리게. 마이너스 3ab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요 문제는 이제 좀 양아치가 맞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방정식 요 뒤에 요 다음 단원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를 써야지 풀 수 있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뭐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자, 여기 a제곱이랑 a제곱은 지워질 거고 b제곱이랑 b제곱도 지워질 거야. 여기는 2ab가 나오고 여긴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데 빼는 거니까 합치면 4ab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3ab가 있잖아. 그래서 ab야. 더하기 5a가 있고 더하기 3b가 있고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바뀝니다. 예. 문자가 두 개인데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꼴랑 한 개지. 이러면은요. 기분이 별로야. 봐봐. a 더하기 b는 0. 5.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해가 몇 개 나와? 무수히 많이 나와요. 수학에서 이 부정이 들어가는 부정이랑 야이씨 똥멍청이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는 돌리지도 않고. 예,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분이 별로인 사람은 찾아오세요. 자, 부정이란 말은 뭐다? 엄청 많거든. 응? 엄청 많아. 그래서 하나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자로 치면 이게 아니 불자거든. 정할 정자일 겁니다. 예, 정하다 할 때 정자예요. 예,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거 중에서 불능이라고 있어요. 이건 해가 없다 할 때 쓰는 거거든.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는데 뭘 정해. 이건 너무 많아서 정하지 않는 거. 이건 하나도 없어 정할 수 없는 거. 좀 달라. 이거는 영어로 치면 don't. 이거는 can't예요.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와, 엄청 많잖아. 5,0도 되고 4,1도 되고 막 오지게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때 또 하나의 역할을 또 하나의 식의 이게 뭐야? 이게 2번식의 역할. 이게 1번식. 이게 요 조건이 2번식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상수항을 넘기세요. A로 묶어서 B 더하기 5 3으로 묶어서 B 더하기 5를 그냥 냈다 해버리는 거야.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고 공짜로 15를 더했다고 봐도 괜찮겠니? 마이너스 2 넘겨놓고 요 공통인 괄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3으로 묶어가지고 B 더하기 5 해버린 거야. 내 맘대로. 그래야 풀 수 있으니까. 양변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15, 15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요 우변이 소수라서 다행인 줄 아세요. 인수분해 하면은 이거고 이게 13입니다. 곱해서 13이 되는 정수는요. 이거 정수에 3 더하고 정수에 5 더했으니까 다 정수잖아. 그런 거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13, 1, 1, 13, 마1, 마13, 마13, 마1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의 A, B를 구해보면은 이때는 자 3 더해서 13이니까 10,4가 될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2,8이 될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그때 A 곱하기 B를 구해보면은 여기는 40, 마이너스 16 요거는 뭐냐? 70인가? 72 요거는 96이 나와서 제일 큰 거는 96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중3 때도 너네가 풀어보는 중3 문제집 중에서도 좀 심화 문제집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심화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용 가져오는 겁니다. 정리해 보세요. 다음은 718번도 정리 준비하고 있을 테니 어떠니? 뭐 못할 문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와 718번은 무섭게 생겼다. 응? 야 이거 우리 한 거 아니냐? 아까 왜 유형 거시기에서 야 718번은요 작년에 월평에 2번 나왔어.
방쌤이 겁나 좋아하더라고. 이 답이 10이야. 그지 않냐? 10이지. P하고 Q가 둘 다 5 나와요. 하도 많이 내가지고 어? 한 번 더 풀어주죠 뭐. 자, 718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fx 요거는 이제 fx 개수가 1인 거로 나와 있는 문제. 그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고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맞아? 맞네. 그러면 저기보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두 분의 합 곱도 뭐 딱히 필요 없는 그런 문제예요. 알파 대입해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알파는 4알파 제곱 더하기 4예요. 이걸 도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 알파 제곱은 4알파 제곱 더하기 4고요. f 베타 제곱은 4 베타 제곱 더하기 4입니다.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대입해가지고 요식이 나오는 거를 보고 얘는 굳이 이 짓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게 되는데 왜 이게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요건 좀 어려워요. 요거는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모양이 다를 게 없잖아. 그냥 알파 대신에 베타만 들어갔을 뿐이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fx는 4x 더하기 4 fx 빼기 4x 빼기 4는 0의 같은 말이다. 그지? 둘이 의 두 근이 뭐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알면 돼?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거 제곱 빼기 2 이거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1. 똑같다. 그지? 그럼 그냥 저거 가져오면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 2차 방식 만들 수 있잖아. 2차식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뭐냐? fx 빼기 4x 빼기 4라는 놈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쓴 거다.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쓴 거야. 다 됐잖아. 그럼 이제 fx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에 5x에 더하기 5가 나오는 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얼마? 10! 다음은 722번. 722번 참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더하기 3은 0의 한 허근이 알파다.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그랬을 때 p의 곱을 구해볼래? 이런 문제다. 알았지? 정석 먼저 알려주고 꼼수도 하나 알려줄게. 자, 알파는 허근이래. 뭐를 포함하고 있는 수? i를 포함하고 있는 수야. 그지?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 볼 거야. 허근이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더하기 p 더하기 3은 0이다. 알파 제곱은 p알파 빼기 p 빼기 3이다. 그럼 알파 세제곱은 곱하기 알파 한 거야. 이거는 p알파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알파다. 맞지? 알파 곱한 거야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여기다 또 대입해. 그럼 뭐가 돼? p알파 빼기 p 빼기 3 더하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알파 하니까 이렇게 하면 p제곱 알파지.
요거랑 같이 묶어주면은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됐냐? 근데 문제에서 P는 뭐래? 실수라고 나왔지? 그지? 얘는 실수야, 실수. 얘는 실수야. 근데 이게 실수래. 이게 실수래. 뭐가 없어져야지 되지? 알파가 없어져야 되죠. 알파는 i를 가지고 있는 허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0 돼야 돼요. 맞니? 얘가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고요.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P의 곱은 두근의 곱이지 뭐. 맞지? 꼼수는 하지 말자. 다른 설명이 좀 더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3차 방정식에서 그냥 설명은 해줄게. 설명을 해줄게요.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세제곱해서 실수 나오는 애가 그 외에 오메가 있지? 세제곱해서 1 나오는 오메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오메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 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요게 실수. 알파가 실수이면 저거 세제곱한 거 실수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이거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지. 그럼 이쪽 넘어가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은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에 x제곱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나오고 는 0이 돼. 얘는 x 더하기 알파에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이 되니까 아니 인수분해 모양이 잘 보이게 하려고 우변에 갖다가 세제곱이라고 한 거야? 그냥 알파라고 해도 돼. 그러면 막 세제곱 근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대수에서 배워. 여기서 안 배워. 고1 때 안 배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은 0 되는 거거든. 맞지? 그치? 결국은 이 알파의 정체가 뭔데? 이게 세제곱해서 실수 나오는 그런 놈이잖아. 맞지? 세제곱해서 실수 나오는 그런 놈이잖아. 그때 요식도 지금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너네 책에 주어진 저 2차식이 얘 아니면 얘인 거야. 얘 아니면 얘예요. 모양이.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1차항 제곱이 상수랑 같아야 돼요. 그쵸? 알파 제곱이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상수항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걸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지마. 잘못 눌렀네. 그걸 적용을 시키잖아? 그럼 이게 바로 나와. 요게. 왜? 1차항 계수 제곱하면 P제곱이지? 그거랑 뭐랑 같다? 상수항이랑 같다. P제곱이 P 더하기 3이다. 넘어오면 이게 바로 나와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예. 근데 그런 거는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써먹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3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신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것들 한 번 더 풀어보면 틀렸던 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볼 때 영상도 찾아봐도 되고 그냥 딱 보면 바로 나온다고요. 5초 컷이 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2차식 나오고 세제곱이 실수다 이런 말 나오지? 그러면 요걸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 자. 여기 흥덕고 옆에 살 때는 아침에 와이프랑 저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한 번씩 먹고 그랬었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없어. 근데 오늘 아침에 딱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만에 거기나 가자 그러길래 그래? 그러고 갔거든. 오랜만에 갔다고 또 그거 있지 그거 동그란 거 핫케이크? 그거에 그 맥모닝에 커피에 막 때려 넣었더니 좀 무거워. 별로야. 너네는 지우는 가장 선호하는 햄버거가 상표가 어디야?
브랜드. 버거킹? 이 동네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저쪽으로 갔다더라. 이마트 앞으로 갔다더라고. 이사 갔다더라고. 건물 아예 새로 해가지고. 지원이 어디 좋아해? 맥도날드? 맥도날드 빅맥? 그러면 말하기 창피해? 뭐 초딩들 먹는 거야? 채윤이는 어디 좋아해? 이거는 아무 대답이나 안 한 거랑 똑같아. 맛이 다 똑같다고? 그렇구만. 수현이 어디 좋아해? 맘스터치? 나도 맘스터치가 좋아해. 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본 거야. 싸이버거가 제일 맛있던데? 싸이버거가 그 살도 제일 맛있고. 버거킹도 맛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없어졌나 모르겠어. 사장님이 없애고 싶으면 없은 거지. 버거킹에는 뭐가 맛있어, 지우야? 갈 때마다 다른 걸 먹어요. 그렇구만. 맥도날드는 추천 좀 해줘봐. 나는 빅맥 먹어봤는데 좀 난 아닌 것 같더라고. 딱 먹었는데 와이프가 하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빅맥을 사랑해. 쿨타임이 돌아. 두 가지 쿨타임이 돌거든 우리 와이프는 뱃속에서. 엽떡하고 빅맥은 쿨타임이 돌더라고. 빅맥을 먹을 때가 됐어. 그래.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엽떡은 먹고 싶다면 나랑 같이 시켜 먹으면 되는데 빅맥은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나 출근하고 뭐 간다거나 그러거든. 나는 모르겠어. 빅맥의 매력이 뭔지. 좀 딱딱했는데 뭔가 이렇게 뭐 달고 짜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쿰쿰한 그런 느낌이 나던데. 뭐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건강한 곰팡이 같은 느낌? 도대체 매력이 뭐야? 빅맥의 매력은. 너는 근데 빅맥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 지원이는. 근데 내가 저기 다른 버거는 싸이버거가 최고인데 감자튀김은 있잖아. 여기 옆에 노브랜드 감자튀김 딱 받아서 나오는 길에 막 먹는 거. 그게 좀 두꺼워. 여기 롯데리아보다 거의 두께가 한 3배 되는 것 같아. 그냥 체감상 느낌이. 근데 진짜 딱 받자마자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혓바닥이 들 정도로 뜨거워. 와, 진짜 그게 제일 맛있던데. 제일 맛있어요. 근데 한 10분만 지나도 이게 이제 완전 아니야. 근데 딱 나왔을 때 딱 먹으면 저게 최고던데. 감자튀김 때문에 맥도날드 얘기한 거였어? 야, 723번은 거기 지금 정사각형이 2개가 있는 거잖아. 둘이 뭐가 다르지? 크기가 다른 거죠? 그쵸? 크기가 다른 거야. 그리기가 좀 쉽지는 않겠는데 대충 그려보지 뭐. 야, 바보같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 정사각형이 아니네. 이러면은 이래도 되나? 중요한 건 마음이죠? 자, 아이씨, 배렸어. 망했어. 어차피 아래쪽은 관심 없어요. 이쪽만 보면 되지 뭐. 그치? 자, 정사각형 A, B, C, D, E, F, G, H까지만 쓸까? A, J, K, L, M, 내가 오버했네. K까지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 5에서 만나요. 대각선은 한 점 5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 정사각형들의 무게중심이죠. 대각선의 교점.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대각선 FH는
A, B를 2등분하고. 그냥 뭐 딱 맞단 얘기지 뭐. 그치? 삼각형 AKJ. AKJ. 요 놈은 넓이가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다. 얼추 그래 보인다, 그지? 얼추 그래 보이죠? 2분의 3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 값이 요거랑 요거다. P 더하기 Q의 100배를 구해봅시다. 현준이 맞았네. 풀었어? 안 했어? 조금만 더 시간 줄게. 한 5분 정도만 한번 더 도전해 보세요. 한번.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 얘는 한 변이 2. 얘는 한 변이 2K라고 나와 있거든. 한 변의 길이가 각각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삼각형 AKJ. 뭐 닮음 아니겠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EJI는 곱하기 2분의 3이다. 길이의 비가 나와 있, 넓이의 비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넓이의 비가 나와 있다. 잘했네.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닮으면 맞겠죠? 직각 이등변이 될 테니까. 그렇지? 삐뚤어져 있지 않잖아?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있잖아. 얘가 2일 때 얘가 3입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2야. 그러면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루트 3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한 변을 루트 3a라고 할게. 그럼 여기도 루트 3a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6a가 될 거야. 여기는 루트 2a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도 루트 2a가 되겠지? 여기는 2a가 될 겁니다. 1대 1대 루트 2니까. 됐니? 설명 들어요. 그래서 AD의 길이 돼. EF의 길이가 1대 K거든. 2K라 했으니까. 맞지? 그럼 AD의 길이가 뭐냐? 2 더하기 2 루트 3A고 이쪽은 2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거든. 맞지? 루트 6을 먼저 쓸까? 상관없죠. 그러면 1대 K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2 더하기 2 루트 3 K는 2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는 것이고 K는 2로 묶었을 때 루트 3 더하기 1분의 얘는 그냥 루트 2로 묶어도 되거든. 그냥 하자고.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에이 루트 2로 묶어서 하면 좀 더 간단해 식이. 그러면 K는 루트 2로 묶으면 2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야. 위아래 유리화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분자분모에 루트 2 빼기 루트 3 빼기 1 루트 3 빼기 1을 곱해주면은 밑에는 2에 3 빼기 1이 되고 위에는 루트 2 곱해져 있고 얘랑 얘랑 곱하잖아. 3 빼기 2 해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했지 방금.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 나오지? 밑에는 4야. 그래서 뭐가 돼? 4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얼마? 4분의 1 Q는 4분의 1 PQ 맞지?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100 곱하면 50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네, 정리 좀 하시고 10분만 쉬었다. 2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여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뭐 꼭지점이 어쩌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을 공부했는데 고등학교부터는요. 방정식을 단순히 방정식으로 보기보다는 두 함수의 교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그러면 이건 뭐야?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거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하고 y는 0이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x축이죠. 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근, 뭐 실근이라고 할까요? 이거에서의 실근은 요 두 놈의 교점의 x 좌표 둘이 같은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뭐로 보자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 함수 사이에 교점에 요거의 근은 요거의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좀 적합한 회전이 되는 거예요. 둘의 회전이. 이게 지금은 2차지만 나중에는 3차로 나오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막 지수, 로그, 삼각함수 막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는 뭐 2분의 1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를 배워. 그거랑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사이의 교점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 단원 이름이 뭡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죠? 이런 2차 함수, 이런 2차 방정식이 남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연관이 다 되어 있는 애들이다. 알겠지? 그래서 야 판별식이라는 거는 원래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거 아니니? 근데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이 뭐 2개라는 등, 접해서 1개라는 등, 교점이 없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번 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은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예, 2차 함수 그래프. 얘가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뭐 a가 양수인 그런 2차 함수지. 그랬을 때 이거와 x축 요거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x축은 뭐다? y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요 두 놈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다. 교점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요거 두 개의 교점이라 생각한다면 요게 결국 y니까 y에다가 0을 훅 넣어버리면 뭐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아예 다른 거라 생각하면은요. 수학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둘이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변끼리 같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넘겨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애입니다. 물론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런 x축 사이의 관계고 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가 교점이 1, 3이거든. 인수분해 해보면 얘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 교점이 1하고 3입니다. 물론 y좌표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3,0이라 다르고 여기는 1, 뭐냐? 마이너스 2고요. 3, 마이너스 4거든. 차이가 있죠. 아, 플러스 해야 되냐? 플러스. 그러네요. 예, 플러스. 표정들이 별로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나 보네. 예, 여기는 그러면 1은 뭐냐? 1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고, 3 넣으면 뭐야? 2 나오지? y좌표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점에서 교점의 x좌표는 똑같거든. 그게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함수 두 개 주고서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럼 우변끼리 같다고 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거꾸로 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이런 함수, 두 함수의 교점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좀 마음이 편하게 잘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나오고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724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래. 그랬을 때 요 2차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은 뭐다? 요거 두 개가 이거의 두 근이다. 알았지? 그 두 근의 합하면 뭐야? 합하면은 2죠? 그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마이너스 1분의 a 해서 두 근의 곱은 마3인데 이거는 그냥 b가 되겠죠. 최고차항이 1이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둘이 뭐 더하래니? 야, 문제에서 더하란 말도 없네. 더해놓지 마. 월평에서 그러다 틀린 사람 많이 봤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까지 하고 좀 문제 풀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판별식 나오는 거예요. 판별식.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 교점 문제가 나오면 뭘로 하랬어? 그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으로 풀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교점은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교점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뭐 0보다 크다. 이거는 중근. 실근이 하나 0. 이거는 실근이 없지? 2차 방정식은요. 실근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허근인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수능 볼 때까지 써먹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부등식도 엄청 다 풀고요. 나중에 미분 배우면 그때 극대극소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써먹어. 맨날 써먹어 이거를. 지금은 익숙한 것 같아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 나중에 니들이 이걸 못 써먹어. 써먹으면 되는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30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731번 봅시다. 731번 보면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 x축하고 만난다는 건 무슨 소리? 이거나 이거다. 만난다의 반대는 만나지 않는다. 얘가 만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즉 0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4분의 d를 쓸 수 있겠네. 4분의 d를 쓰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빼기 a가 0 이상이다. a는 4 이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지? 유형 1하고 2하고 유형 2는 뒤에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해보고 한 문제는 바로 재현아 738번 풀었니? 잘했다. 자, 유형 3, 4 또 가보자. 유형 3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사실 요거랑 세트 문제죠. 그지? 방금 한 게 요거 푸는 거라 요거 만난다. 반대는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뭐 작다 쓰면 되는 거야. 뭐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741번 같은 경우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 플러스 2가 x축과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그러면 4분의 d b 프라임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3의 m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풀면 되는 거죠. 1 빼기 3m 빼기 6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m이 5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정수 중에 이게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되겠지? 다음 유형 4도 보면 이제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사이의 거리. 뭔 소리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거리가 뭐야?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죠. 그쵸?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주어지면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보면 2차 함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분의 a인데 요거의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래. 3이래요.
그랬을 때 A의 곱을 구하시오야. 요거 나왔으면 우리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곱 알파 베타는 2분의 A. 요거 가지고 우리 뭐 쓸 수 있어? 제곱 비교하는 거 쓸 수 있잖아. 그지? 뺀 거의 제곱은 9는 더한 거의 제곱 A 제곱에 다시 뺀 거의 제곱은 더한 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고 근 구하려고 용 쓰지 말고 두 근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하자. 알았지? 예, 해보시고 요번 단원까지가 대부분의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요. 끝까지는 안 풀 거야. y는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f0은 f6 이제 2차 함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 2차 함수는 좀 특징이 있는 애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겼나 저렇게 생겼나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랬을 때 가운데가 뭐길래 x는 뭐길래 0 넣었을 때랑 6 넣었을 때랑 같은 값이 나오냐 이거지. 가운데가 3이죠. 축이. 그치? 그리고 이 꼭지점이 뭐랑 접한대? y는 마이너스 4랑 접한대잖아. 따라서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왔어? x축과 a, b에서 만나는데 요게 지금 x축이란 말이지? x축이란 말은 없죠. 예, 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얼마? 요 거리가 4래요. 가운데가 뭔데? 가운데가 3인데 좌우로 2씩.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5인 거지. 그치? 절편이. 야, 꼭지점 나왔고 한 점 나왔으면 2차 함수식 만들 수 있어야 돼. 맞지? 꼭지점 나왔고 a, x 빼기 방법은 두 가지야. 요걸로 할 수도 있고 a,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고 싶은 쪽으로 하면 돼요. 뭐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이거를. 그지? 근데 근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로 써도 상관없어. 요렇게 해놓고 2점을 대입해도 되고 요렇게 해놓고서 요 점을 대입해도 되고 다 나오는 거야. 자, 유형 5만 먼저 할 거야. 5가 중요해요. 유형 5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아주 가까운 근래에 풀었던 문제랑 2차 방정식에서 봐봐.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f2x 플러스 3은 0에 두 근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 우리 했었잖아.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3이라고 나와 있고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근이라는 건 뭐랬어? 요번 클리닉 때도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괄호 안에 있는 게 근이 아니야. 요게 근이 아니라고. 요 x값이 근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제 요게 요런 말이 나왔으면 요 x에 대입해서 f 요만큼이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근이 된다는 거지. 아니 참이 된다는 거지 저게. 그러면 2x 플러스 3이 알파일 때 2x는 알파 빼기 3이고 x가 뭐일 때 2분의 알파 빼기 3.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로 나온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되는 거고 이거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별 차이가 없죠. 응? 별 차이가 없어. 설명 들어. 자, 여기가 x축이야. 그랬을 때 이거가 마이너스 3하고 2에서 지금 절편을 갖는단 말이야. x절편을. 즉 마이너스 3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즉 f-3도 0이고 f2도 0이란 얘기지. 맞지? 알파하고 베타하고 안 나왔을 뿐이야. 오히려 구체적인 수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을 구하고 싶어?
두근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인 경우랑 2인 경우에 x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나와도 알파, 베타 나오고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에 그냥 두 근을 구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이거 풀어보면 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되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합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하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요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좀 잘 봐줘요. 자기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쓸 수 있어야 돼. 정리해놓고 그 유형 먼저. 하나 57번은 757번은 거기 그거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 757번은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2 더하기 x랑 f2 빼기 x랑 같다. 무슨 말? 이게 무슨 말? x는 2가 축이다. 왜? 가운데가 2이기 때문에 2에서 왼쪽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같은 값이란 얘기잖아. y값이. 그지? 그 말은 2가 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 f1 더하기 x는 f3 빼기 x와 같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얘랑 얘랑 더한 게 4지? 나누기 2 한 게 축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도 4 나와요. x 없어지면서. 나누기 2 한 개 축 되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 x 자리에다가 1 더하기 t, 1 더하기 t 넣어버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 나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지? 축이 나왔어. 축이 나와서 fx는 0의 두 근 합이 뭐냐? 두 근의 합이? 가운데가 2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fx는 0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하고 합하면 뭐겠어? 2가 아니고 4가 되겠죠, 4. 그지? 왜? 는 0 했을 때 2 빼기 k, 2 더하기 k가 두 근일 거 아니니? 같은 양만큼 왔다 갔다 해서, 그지? 좌우로. 그러니까 이거는 2 빼기 k라고 하고 이걸 2 더하기 k라고 한다면 둘이 더하면 4잖아요. k는 없어지고. 요거의 2배가 그 두 근의 합이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 이게 뭐야?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랬을 때 2x 빼기 4는 0의 두 근 합은 이제 아까도 내가 한번 저기도 파란색으로 써줬던 거지, 그지? 그쵸? 이거가 알파일 때의 x값, 베타일 때의 x값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여기 요거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 그냥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 이거는. 그거로 가는 과정은 몰랐다면 좀 이제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 알았지? 1월 월평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2차 함수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1월부터는. 그러니까 꼭 좀 해놓을 수 있도록. 야, 6, 7 설명해 줄게요, 6, 7. 봅시다. 6하고 7하고. 어디까지 하면 좋겠니? 유형 10까지가 한 단락인데 일단은 요거 보자. 자, 요런 2차 함수하고 요런 아래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A에서 만난대. 근데 A의 x좌표가 1이래. 너무 쉬운 문제예요. 교점 얘기 나왔으면 어떻게 하랬지? 설명 들어. 교점이란 말이 이런 교점 문제 나왔다. 우변끼리 같다 하라고, 그지? y는 y는이니까. 사실 이 y에다가 이 y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둘이 같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4는 0이 되겠지. 넘기면. 그거의 한 근이 1이라고 나온 거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랬잖아. 대입하면 k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마무리해. 알았지? 다음 문제. 자, 7번 보면 차이가 없어. 얘도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기울기가 2인 2차 직선이 만나는데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이래. y좌표는 안 궁금해. 알았지? y좌표까지 해야 되는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여기선 그것까지 안 궁금해. 그냥 둘이 갖다 놓고 넘겨봐.
x제곱에 a 빼기 2의 x에 1 빼기 b는 0인데 두근이 1하고 3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죠. 아니면 2차 방식 만들어봐. 둘이 합하면 4고 곱하면 3이니까 x제곱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그냥 바로 해도 돼.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고 둘이 같은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겠지. 맞지? 왜? 둘 다 같은 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얘가 3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별다를 게 없어요. 뭐 정리하고 풀어보고